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질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질병의 정의와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방법들,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웠죠. 요즘 우리 사회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위험한 전염병이 과연 요즘 시대만의 일인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전염병들이 있었답니다. 이러한 전염병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또한 발전하게 되었죠. 또한 질병들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했고 체제와 제도를 바꾸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꾸어 놓기도 했죠. 이러한 질병 속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때는 1331년 유럽에서 최악의 전염병인 패스트, 우리말로 흑사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후 유럽의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죠. 과연 어떻게 하다가 유럽에서 흑사병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유럽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럽인들은 고기를 너무 좋아했답니다. 고기를 좋아하던 유럽인들은 향신료인 후추가 필요했죠. 그러나 유럽의 지리상 후추 재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인도로부터 향신료, 특히 후추를 수입해서 썼다고 전해집니다. 이때 중앙아시아로부터 후추를 수입하는데 중앙아시아의 풍토병인 흑사병도 같이 수입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무역로를 통해서 흑사병이 들어왔다고 추정하고 있죠.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약 238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유럽 인구가 약 7300만 명이니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흑사병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흑사병은 과연 어떤 병일까요? 흑사병은 거물흑, 죽을 살을 써서 검게 되어 죽는다라는 뜻을 가진 병입니다. 영어로는 블랙데스. 이 흑사병은 흑사병균을 가지고 있는 벼룩이 쥐의 몸에 있다가 인간에게 옮겨와서 사람을 물게 되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 병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계가 활발하게 적용하다 하면서 면역 반응을 하는 림프샘이 커다랗고 벌겋게 부어오르게 돼요. 그러다가 몸이 검게 되고 발열, 구토, 설사, 호흡 곤란 등을 보이다 죽게 됩니다. 이러한 흑사병이 과연 이 당시 중세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졌을까요? 먼저 제도적 변화였습니다. 1300년경 유럽에서는 인체의 해부를 전면 금지해서 돼지를 대용으로 해부해서 인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해결이 힘들었죠. 그러나 흑사병이 잠잠해진 후에 1348년 인체 해부 금지를 해제했고 의사들은 흑사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답니다. 이것이 의학적 접근의 시작이자 인체 해부 금지를 해제한 제도적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경제 체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일을 하는 소장농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임금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되었죠. 그러자 시골이나 도시에서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남긴 땅을 싼 값에 사들이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럽의 변화들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이탈리아의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있을 당시에도 유럽인들은 향신료를 중앙아시아로부터 수입했답니다. 그러나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멸망당한 후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부터 향신료를 수입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한 영웅이 콜럼버스죠. 콜럼버스는 향신료를 수입하지 말고 직접 사올 수 있는 신항로를 개척하자고 해서 직접 인도를 떠날 작정이었죠. 그래서 신항로 개척의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에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도를 찾아 떠났지만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죠. 1532년 스페인의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18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남아메리카 지역인 잉카 제국을 향하게 됩니다. 그때 피사로가 이끄는 군대는 고작 180명이었지만 잉카 제국의 군대는 8만 명이나 있었어요. 180대 8만. 누가 이겼을까요? 네, 반전같이 피사로의 군대가 이겨버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스페인 군대는 총도 있었고 갑옷도 있었고 즉 무기가 있긴 했지만 그 180명 가지고 8만 명이 다 죽는다는 것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생화학 무기인 천연두 바이러스였습니다. 유럽인들은 이전부터 가축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 균들에 대해서, 즉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면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인들은 대부분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아서 혼잡하고 그리고 더러운 오물로 가득했고 대부분 목욕을 하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인디고들은 청정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천연두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천연두로 인해서 잉카 제국의 군대뿐만 아니라 원주민까지 죽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1572년 잉카 제국의 황제가 처형당하면서 잉카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질병이 이 한 제국을 멸망에까지 만들어버려요. 역사까지 바꿔놓습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천연두란 질병은 과연 어떤 질병인 걸까요? 천연두는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으로 고열과 두통이 생기고 작은 물집이 얼굴에 생기기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병입니다. 천연두에 감염이 되면 30에서 90%가 사망에 이르게 된대요.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 이러한 질병이 역사까지 바꾸어 놓았답니다. 이후 아메리카를 정복한 유럽인들은 인디오들이 천연두로 죽으면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들여왔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풍토병 중 황열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프리카인들은 이미 내성이 있었죠. 그러나 유럽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열병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들 때문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가져온 그 병 때문에 유럽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프리카 노예들의 관리가 힘들어지자 노예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럽인들을 죽게 만들었고 노예 제도까지 폐지하게 만든 이 황열병, 과연 어떤 질병일까요? 황열병은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으로 감기 같은 증상을 보이다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해지면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에 시달리다 코와 입에서 피를 쏟게 됩니다. 피는 위 속에 모여서 응고되고 구토와 함께 밖으로 배출되게 되고 간이 약해지며 피부는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열병이라고 부른대요. 노랗게 열이 생기다가 죽는 병. 현재에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랍니다. 그래서 황열병이 발병하는 지역으로 여행할 때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질병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무시무시한 질병이 없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821년 8월 13일 평안감사 김이교가 조정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평양부의 성 안팎에 지난달 금음사이 갑자기 괴질이 유행해 토사와 관격을 알아 잠깐 사이에 사망한 사람이 10일 동안 무려 1000여 명이나 됩니다. 의학도 소용없고 구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목전이 광경이 매우 참담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괴질의 정체가 바로 콜레라였습니다. 콜레라는 1817년 인도를 휩쓸었습니다. 이후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영국의 해군과 선박들이 콜레라를 전 세계로 번지게 만들었죠.
이 콜레라가 조선 땅에도 퍼지게 됩니다. 제주도만 해도 2,000명이 사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840년대 영국의 체드윅은 콜레라의 원인이 나쁜 공기 때문이며 주거 개선, 식수 청결,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효율적인 하수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1848년 영국 런던에서 최초의 공공의료법이 채택되고 냄새를 없애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1854년 다시 콜레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사인 존 스노는 소호 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의 사망자들의 상당수가 브로드 거리의 공중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먹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 소호 지역의 사람들에게 펌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콜레라의 발병률이 급감하게 되었죠. 그래서 펌프에 물을 공급하는 곳을 추적해보니 수도관이 오염이 되어 있었고, 따라서 콜레라의 원인이 나쁜 공기 때문이 아닌 오염된 물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결국 1883년 독일의 코흐는 오염된 물 속에 있던 미생물에 의해서 콜레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밝혀진 대로 콜레라는 물이 원인이 되어서 감염이 되어지는 수인성 질병이에요. 물 숫자 원인할 때 인자를 써 수인성 질병이에요. 물속의 콜레라균이 물을 통해 사람 몸에 들어오면서 감염되는 것이죠. 주로 오래된 어패류, 날 음식, 해산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 직접 접촉을 해도 감염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으며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탈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콜레라를 보고 몸속 물을 몰아내는 병이라고 불렀대요. 사람이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서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콜레라는 현대에도 무서운 질병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현대에 아직 완치되지 않은 무서운 질병이 또 있습니다. 치료약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어떠한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를 이끄는 총지휘관이 있습니다. 총지휘관은 직접 나서서 싸우지는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거나 위험 상황 발생 시 병사들을 지휘하고 명령하며 계속적으로 군인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총지휘관은 병사들에게 적군에 대한 공격을 명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쳐들어온 적군은 병사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총지휘관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통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또한 새로운 군사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른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이 에이즈라는 질병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이때 군대의 병사들은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항체가 되고요. 군대의 총지휘관은 항체를 생산해내고 항원을 공격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T 헬퍼 셀입니다. 그리고 적군은 HIV 바이러스인 것이죠. 적군인 HIV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군대인 총지휘관인 T 헬퍼 셀에 침투하여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사람에도 사람의 유전 물질인 DNA가 있듯이 HIV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인 HIV RNA가 T 헬퍼 셀에 침투하여 T 헬퍼 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서 서서히 죽여버립니다. 그럼 점점 T 헬퍼 셀이 줄어들면서 면역 체계가 붕괴되는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HIV 바이러스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HIV 바이러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전 물질은 HIV RNA가 있어요. 그리고 HIV RNA가 T 헬퍼 셀에 침투했을 때 RNA가 DNA로 변하도록 활발하게 도와주는 RNA 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RNA 효소와 효소를 보호할 수 있도록 HIV 캡시드가 감싸고 있답니다. 이 캡시드를 HIV 외피가 다시 한번 감싸고 보호하고 있죠. HIV 바이러스가 T 헬퍼 셀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HIV 당 단백질입니다. 이 HIV 바이러스는 성관계나 상처, 점막 등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야 감염될 수가 있어요. 침에는 바이러스가 침 1ml당 5개 미만으로 극히 적은 양이기에 침을 통해서는 감염되기가 힘듭니다. 이 에이즈의 초기 증상으로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며 또 다른 초기 증상으로는 열, 근육통,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염되면 아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면역 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약 10에서 12년 정도 걸려요. 하지만 올바른 치료와 건강 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여러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시무시했던 질병,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정말 질병으로부터 보호는 나 자신의 면역을 강화하고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손 씻기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열심히 우리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질병들과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